까먹으면 안 돼요. 항상 켜놓고 가시죠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정권 매니그 하면 바로 실시간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실시간 화면이 오늘 하고 있는 화면 하려면 이거 오늘 검색 필터 오늘 이거 하면 아마 나올 거예요. 지금 실시간 이거 떠 있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거지. 오후 방송 시작하시죠. 장은 좀 어떻습니까? 어떤 뭐 좀 변화 있습니까? 뭐 큰 변화가 있네요. 계속 보고 있던 유나테크가 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네요. 그러니까 종목 셀렉션은 참 잘했는데 네, 겁이 많아. 뭐 겁이라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올라올 걸 예상을 못했고 그래서 움직임 자체가 그러니까 여하간 시장은 뭐 오늘 주주가 조금 플러스 났다가 이제 밀리긴 하지만 네. 보시는 그대로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인다. 최근에 저희들이 매매했던 종목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좀 잘한 게 뭐 조선네와 같은 종목들도 사실은 우리는 뭐 컨셉에 맞춰가지고 이제 단기 매매한다고 해서 수익을 조금씩 내고 나왔지만 어쨌든 간에 뭐 어제까지도 이제 굉장히 강하게 오르면서 21,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강세를 보였고 네. 중간에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고 오늘 뭐 유라테크 대표님 오전에 살려고 째려보다가 째리기만 하다가 결국 뭐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이제 나갔는데 밥 먹으러 나간 사이에 지금 거의 뭐 20% 이상이 올라왔어요. 23%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간 거래가 실려서 올라가는 종목들 그다음에 뭐 일부 내용이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뭐 2분기 실적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뭐 업종을 따진다면 어느 업종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뭐 좋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뭐 좋을 수가 없는데 뭐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좋다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찍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그런 부분이 주가에는 모멘텀이 되니까 그렇죠. 뭐 그런 종목들 관련된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반도체 쪽에서도 요즘에 뭐 가장 큰 이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사양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HBM. HBM 관련된 것들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대표적으로 뭐 이제 뭐 프로텍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강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고 프로텍 한번 보시죠. 프로텍 어떻습니까? 프로텍이 쳐보시죠 여기 프로텍. 이거 푸른바이오고 겨울비. 오, 안 꺾였네. 네, 아직은 뭐 이건 이제 분 차트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일부 키움 종합 차트로 보는 보면 네. 이거로 보면 이런 모양으로 여전히 여차하면 위로 한 번 더 뽑겠다. 한 번 더 뽑겠다. 뭐 그런 식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네. 뭉쳐져 있어가지고 이게 아까 HBM 관련주? 그렇죠. 네. 한미 반도체, 프로텍. 뭐 대표적으로 한미 한번 보실까요? 한미반도체 좀 네. 이건 이제 옆으로 좀 기고 있는 모양이긴 한데 근데 아직 살아 있네. 예, 아직은 뭐 네.
횡보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음. 그래야 하여튼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종목들은 여전히 상당히 유용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뭐 유라테크 같은 경우도 뭐 부품주들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이 종목이 우리가 며칠 전에 저 전일장 주목 지표에 나왔던 종목이죠. 있었죠. 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유라테크 같은 경우도 요전에 이제 거래가 좀 많이 실리면서 좀 올라갔다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재차 다시 이제 그 정고점을 넘어가려는 그런 흐름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가 좀 좁아지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위로 이제 쳐 올리는. 오늘도 사실 우리가 이거 나가기 전까지 거의 뭐 11시 근처까지 종목을 봤는데 그냥 뭐 2, 3% 밴드 내에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에 네, 어느 밥 먹으러 순간- 간 사이 어느 순간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12시 48분인데 뭐 1시간 정도 계속 가격을 좀 올린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익 나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 원래 그렇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꼭 밥 먹으러 갔을 때. 머피의 법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항상 예. 보면은 뭐 견디다 팔면은 바닥이고 사면 위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근데 심리에 관한 이야기, 투자 심리와 연관되는 부분들을 이제 간혹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머피의 법칙이 나타나는 게 인간의 어떤 집단적인 심리로 인한 그런 행동이 이제 주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네. 사고 파는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머피의 법칙 같은 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근데 유독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매매하는 패턴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사실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냥 속된 말로 휴먼 인디케이터라고. 휴먼 인디케이터. 인디케이터 인간 지표. 인간 지표죠. 저 사람이 팔면 주식은 무조건 바닥이다. 내 뒤통수에서 보고 있어. 그렇지. 저 사람이 사면 우리는 판다. 네. 거의 꼭지다. 뭐 그런 매매 한 적 없어요? 저 그런 적도 있는데. 물론 저라고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네.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휴먼 인디케이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는 그 부분과 같은 분이 있으면 고맙죠. 왜냐면 그 지표가 되니까 진짜 네. 실제로 매매를 네. 되게 저 사람이 내가 주식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산대. 그러면 얼른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저 양반이 판대. 그러면 뭐 말은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양반이 기분 나빠하니까. 기분 나쁘지. 네. 저 양반이 파는 거 같다는, 팔아야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네. 우리는 이제 사는 쪽으로 생각을 하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종목들은 뭐 보시는 그대로 되는 놈들은 계속 된다. 올라가야 될 종목이 장이 안 좋아서 못 올라가는 그런 장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시장은 뭐 아직까지는 아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종목 셀렉션, 종목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 네. 뭐 언제나 그랬죠. 언제나 그렇죠. 언제는 종목이 안 중요했나요? 언제는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거니까. 네. 아마 지금 상태로 오늘 장이 마감하면 우리 계좌의 벤치마크 수익률은 한 6%, 7% 될 것 같아요. 장이 빠져서. 글쎄 뭐 시장이 빠져서 벤치마크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는 그게 뭐 오늘 우리 그 계좌의 포트폴리오도 올랐잖아요. 글쎄 뭐 그렇긴 한데 계좌가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상대적으로 뭐 시장이 빠져가지고 덜 빠져 보여가지고 개선되는 거는 글쎄 중요하죠. 중요합니까? 그럼 뭐 남한테 보여주는 게 뭐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 계좌가 남는 게 제일 중요하죠.
프로세스도 역시 뭐 죽지 않고 또 계속 저게 오늘 갭 상승을 많이 해가지고 바로 음봉으로 싹 다 밀렸다가 마이너스로 밀렸다가 마이너스 아까 몇 프로 저가가 오늘 시가가 플러스 5% 떠서 출발해서 저가가 마이너스 4% 해가지고 지금 플러스 3%. 관심주 없었습니까? 뭐 특별하게 지금 없어요. 아이고 LIG 넥스원도 다 밀렸네. 예, 뭐 다른 것들 다 밀렸어요. 뭐 HPSB 갖고 있는 것도 역시 밀렸고. 예. 어? 진짜네? 이러면은 코스닥 차트가 조금 오늘 이러면은 내일 미정씨는 마이너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상태로 나가면 뭐 미국 증시도 사실 아까도 이제 우리가 그 미국 증시 동향 얘기를 했지만 글쎄요 뭐 별 재미없죠 사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직장에 유진증권 저 지점에 계실 때 다른 직장 동료들이 부대표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뭐 우부장이라고 불렀죠. 아니 그거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그 멘트고 뭐 애칭 같은 거. 애칭. 무슨 애칭 있어요 그냥. 애칭 없어요 애칭. 없습니다. 저한테는 남직원들이라기보다 고참들이 최박 이랬거든요. 최박이 뭐예요? 최박사. 박사. 그 박사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 주식을 분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최박사 이랬거든요. 최박 이라고 했는데 종목을 너무 깊게 분석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손절매를 못하는 거예요. 손절매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해서 종목을 샀는데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노력하고 공부한 만큼 그 주식을 또 못 버리게 되거든요. 예. 아니다 싶으면 얼른 팔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주식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올라가겠죠. 예. 근데 뭐 그 공부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말아라. 그렇죠. 뭐 신용매매든 아니면 뭐 미수 거래든 간에 어쨌든 간에 특히 이제 신용매매 같은 경우를 많이 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뭐 장 좋다 그러면 신용잔금 안 늘어나고 빠지게 되면 이제 또 큰 손실로 이어지고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레버리지 때문에 참 주식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 이게 제일 큰 단점이죠. 예. 레버리지는. 오늘 비 오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비 온다는 비가 오죠 오늘. 오늘은 뭐 비 오는 모양 봐서는 뭐비 그렇죠. 많이 오죠. 전국적으로 비가 이제 오게 되면 주식하는 사람들 투자 심리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아무런 변화 없죠. 비 오는 거하고 주식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비가 오게 되면 뭐 추억에 잠기거나. 아이, 그건 이제 개인적인 거고. 예, 예, 그래도 휴먼 인디케이터라는 게 그건 그거고 예. 시장은 또 시장대로 또 뭐 당연히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뭐 비와 주식 사이에 무슨 연관관계 찾지 못했습니까? 없습니다.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여름에 당연히 비가 많이 오죠. 겨울에 비가 많이 오겠습니까? 겨울에 눈이 오는 거지. 그래서 여름장이 약세인 것 같아요. 비가 와서 예. 추억에 잠기고 보수적으로 빠져서 그런 거 아닐까? 아이 뭐 애수에 잠기게 되면 예. 자신 있게 막 사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네. 별로 이제 우습지 않은데 그 우스갯소리라고 하시네요 진짜. 그런 생각은 나요. 그런 생각은 우리 장마라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긴 기간 동안 보통 비가 오잖아요. 그 어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는 뭐 요즘하고는 좀 틀렸던 것 같아. 장마가 진짜로 길게 하루 종일 비가 쭉 내리고 그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며칠 내내 그냥 잠깐 멎었다가 또 쭉 내리고 그 장마 때 이렇게 비가 그 긴 시간 동안 하염없이 내리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 옛날에 집 보면 이렇게 그 처마라 그래요. 처마 밑이라 그러던가요? 네. 처마든 아주 조그만 이렇게 그 마루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집 있으면 네, 조그만 네. 마루 옆쪽에 이렇게 네.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네. 지붕은 있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비가 쭉 내리는 게 여름에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라 그래야 되나? 추억에 잠기잖아요. 아니 뭐 추억이라기보다는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신비롭다. 이게 참 이렇게 비가 이렇게 계속 쭉 내리는 그런 상황이 네. 그게 이제 뭐 기상현상으로 설명하면 뭐 이래서 이렇고 그래서 무슨 뭐 장마전선이 만들어져가지고 비가 뭐 그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과학적인 얘기고 그냥 정서적으로는 그 비가 이렇게 쭉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신비롭다. 뭐 그런 생각이 든 적은 있죠. 조물주가 참 잘 만드셨다 이런 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하여튼 그 현상 자체가 네.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장마하면 또 기억나는 게 그 옛날 오래전 소설인데 소설? 예, 소설 제목이 장마예요. 소설 제목이 장마. 장마.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마가 갖고 있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어떤 다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할 테고 그 어릴 때 장마 그러니까 비 그렇게 쭉쭉 내리던 물론 이제 좋은 기억도 있을 수 있고 장마 때문에 뭐 수해를 입었거나 물수해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와 연관된 부분들이 기억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장마라는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비가 많이 쏟아진다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인간 삶에 영향을 줘가지고 인간 삶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그 현상에 대해서 갖게 된 어떤 정서적인 반응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마 같은 경우도 이제 특히 이제 여름에는 항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마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인간의 심리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렇게까지는 모르겠고 여하간 네. 그래서 이제 장마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장마라는 말을 딱 들으면 떠오르는 대한민국 일반적인 성인, 그러니까 장마를 오랫동안 경험했던 이를테면 조금 나이가 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장마하면 떠오르는 그 뭐라 그럴까 그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
어릴 때 겪었던 모습이나 네. 아니면 장맞았을 때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살았던 모습들이 어땠는지 그런 거에 대한 기억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장마 그러면. 그래서 장마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는데 아주 뭐 찾아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 윤흥길이라는 분이 그 쓴 윤흥길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윤흥길님의 장마라는 중편 소설 정도가 있는데 그 장마라는 소설을 읽어보시면 그 이제 대한민국 그 현대사에서 네. 항상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아픈 역사. 그러니까 남북전 우리나라 그 북한하고 이제 남한과 전쟁을 벌였던 1950년에 일어났던 남북 전쟁과 연관된 그런 어떤 시대적인 큰 소용돌이 속에서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직접적으로 뭐 연관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떤 고통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이런저런 고통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워낙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이야기를 하자면 주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장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쟁이 나와서 피난을 갔는데 예를 들면 A라는 분이 피난을 갔어, 할머니가. 근데 이제 사돈집 쪽으로 피난을 간 거야. 사돈댁 근처로 피난을 간 예. 거야. 사돈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지? 사돈지간이었네. 사돈지간으로 이제 피난을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이제 일어난 현상을 바라보는 그 주체는 아이야. 그 집안의 아이, 남자아이, 남자였을 거예요. 아마 어떤 아이가 한쪽은 외가고 한쪽은 친가야. 그러니까 사돈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럼 외가 친가가 사돈지간 맞죠? 외가? 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엄마 쪽 집안하고 맞아. 아빠 쪽 집안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한쪽에서 조금 지역적으로 조금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피난을 온 거야. 사돈 쪽으로 피난을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자기 친가 쪽의 삼촌은 군인으로 나간 거야. 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전쟁 때 이제 국군으로 참여한 거야. 네. 근데 이 외가 쪽의 외삼촌은 아하. 반대. 네? 반대 쪽, 북한 그러니까 쪽에 빨산으로 들어간 거야.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국군으로 장교로 나갔던 예를 들면 삼촌이라고 칩시다. 네. 그 공가. 화자가 그 시대를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어린 아이가 이제 화자라고 얘기하면 그 아이의 삼촌은 나갔는데 전사 통지서가 온 거야. 전사 통지서. 네, 집으로. 네. 그러니까 이 친할머니 할머니랑 아들이 죽은 거잖아. 그렇죠.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으며 그 분노가 크겠어요. 네. 근데 어디 표출할 데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사돈이 와 있어. 사돈의 그 아들,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겠지. 외삼촌 쪽, 외가 쪽이라 치면 그 외삼촌은 빨산 들어가 있단 말이야. 네. 거기다 대고 저주를 퍼붓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 네, 그럴 수도 절제를 못 해가지고. 네, 왜냐면 그럴 수 있거든. 같은 집안에서 그렇게 어떻게 피난을 와서 있게 됐는데 이쪽 집안의 아들은 국군으로 나가서 전사 통지서를 받았고 이쪽 아들은 빨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 이제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할머니가 아들이 국군으로 나가서 죽었던 할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죽인 쪽이 이쪽이잖아. 이 사람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분노, 이런 거에 대한 그 분노 표출, 그다음에 그 굉장히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이 아이가 이렇게 볼 때는 도대체 외가하고 친가인데 이게 거의 원수처럼 막 그렇게 되니까 서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한민국 사회의 처한 입장이라는 게 단순하게만 봐도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그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어떤 갈등 구조, 그러니까 그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한 갈등 구조가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그 어떤 좌와 우의 어떤 갈등, 그다음에 뭐 시대적인 어떤 그런 아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개인적인 그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풀어낸 소설이거든요. 장마라는 소설이. 결국 이제 그 시기적인 배경이 그 여름이야. 장마가 막 쏟아지는 그런 그 상황에서 사실 장마가 막 지면 마음이 사실
막 유쾌하고 밝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네, 비가 마음이- 많이 내리면 약간 가라앉는다. 가라앉죠. 예. 쭉 가라앉은 상태에서 뭔가 조금 불안한 그런 느낌도 들어.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너무 많이 오면? 좀 불안해 마음이. 음. 가라앉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가라앉는 게 아니고 뭔가 약간의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 장마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근데 그런 거가 이제 같이 맞물려서 그 내용을 이제 글로 풀어낸 소설이 윤은길님의 장마라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뭐 대단히 하여튼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참 정말 그 좋은 소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하여튼 뭐 정서적으로 짙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이야기 한 김에 최인훈님의 광장이라는 소설을 보더라도 광장. 최인훈님의 광장 소설 뭐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그런 소설책을 많이 읽으시나 봐요. 아니 뭐 읽었다고 근데 그거는 우리 저기 세대는 사실 그런 소설을 많이 읽잖아요. 최인훈의 광장 같은 소설은 그거는 이제 이런 경우지. 사상적으로 예를 들면은 전향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많지는 않지만 그거 아마 이렇게 뭐 TV 프로그램들도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그랬던 제가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포로 교환을 한단 말이에요. 포로 교환. 네. 네. 남쪽 북쪽 포로 교환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북쪽 입장에 있다가 잡혔어. 아니면 뭐 남쪽에 입장에 있다가 잡혔어. 서로 교환을 해. 그럼 남쪽으로 갈 거냐? 북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제3국으로 갈 거냐? 그 물어본단 말이야 의사를. 그러면 그 당시에 남북으로 간 분, 뭐 원래대로 이제 남북으로 간 사람들이 있고 나는 남도 싫고 정말 북도 싫다. 난 이렇게 이념적으로 이렇게 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도 싫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제3국으로 보내달라. 해가지고 그때는 남으로도 안 가고 북으로도 안 가고 제3국으로 간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예를 들면 그럼 과연 조국이란 게 무엇이냐? 남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북도 아닌 거예요. 이게 내 형제 자매들이 있고 내 부모들이 나고 자란 땅이고 그런 곳이지만 사실 남북이 똑같은 땅이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뭐 남과 북으로 갈려가지고 지금 여전히 지금도 굉장히 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 뭐 진짜 뭐 굉장히 적대적으로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남이든 북이든 간에 다 내 형제, 내 뭐 친구, 뭐 가족들 아니 예를 들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서울에 살던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어떤 여자분이 뭐 저쪽 북쪽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그쪽 가까운 해주 그런 데로 시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딴 편이 이거 해주 사람이면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보면 그게 이제 꼭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등 적대적이어야만 하는가? 그거는 오로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도하고는 다르게 어떤 이념적인 영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누가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얼마나 그 처절하고 공허하겠어. 조국이라는 게 없어진 거잖아 사실은. 그걸 버리는 거잖아 내가. 내 조국을 뭐 남이든 북이든 버리고 나는 저런 갈등이 없는 그냥 제3국. 내가 아예 저런 뭔가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제3국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해서 간 사람들이 있대요. 그 당시에 있었던 분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과정을 이제 그 쓴 소설이 이제 최인훈님의 광장이라는 소설인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소설들은 이렇게 읽어 보시면 아주 좋죠. 아주 그 기억에 오래 남고 그리고 이제 작금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남북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좀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맹목적으로 이제 한편으로만 그냥 확 치우쳐져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뭐 그렇지 않을까. 할 얘기 없다 보니 별 얘기 다 했습니다. 비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하다가 비와 주식의 상관관계. 근데 이런 게 방송이 되면 누가 듣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총괄님 유튜브 한번 접속해 보시죠. 이 변화가 생기는지 저도 한번 해볼게요. 현재 한 명 시청 중 이렇게 돼 있는. 이거잖아 이거. 아 우리 네. 너무 안 보니까 뭐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 여기 나는 어디? 여긴 어디? 뭘 하고 있나 지금. 여기는 0명 시청 중으로 나오는데 실시간 채팅. 어디 나와요? 눌러야 되는구나. 누르면 0명 시청 중으로 나오는 실시간 채팅. 요 X 한번 눌러보시죠. 한 명 시청 중에 조금 전 총괄님 들어와서 그런 거 같아요. 0명 시청 중으로 나오는 실시간 채팅. 이건 뭐 누가 지금 볼 일이 없지. 한 명 시청. 조금 전 총괄님 들어와서. 누군가가 한 명 들어와가지고 보고 있으면 쟤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아 진짜 그 생각만 해도 웃음나. 쟤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상황이 웃긴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건 그거고. 오늘은 하여튼 뭐 오후 방송까지 하느라고 좀 고생하십니다. 종목은 오늘 봐서 이따가 지금 2시 뭐 이따 오후차까지 좀 볼 거니까요. 장 끝날 때까지요? 네, 장 끝날 때까지 파이죠. 아니 뭐 그걸 뭐 계속 지금 뭐 앉아서 주구장창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종목들 이제 슬슬 봐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다가 뭐 사서 좀 가지고 넘어갈 만한 종목을 좀 선정을 해서 해보려고요. 네. 선정하면 빨리 선정하고 빨리 마무리하시죠.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 왜냐면 안 된다기보다는 빨리 선정하고 빨리 사서 끝내라는 얘기잖아요. 그 의미가 없지. 종가 근처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정관리 우리 부대표님은 스윙할 종목 보유하고 넘길 종목을 사자는 거죠. 아 그렇죠. 아 그러면 뭐 최대한 늦게 예. 하는 것도 괜찮죠. 일단 보고 2시 넘어가면서 3시 넘어가면서 이제 시장 상황 보고. 네. 아 넥슨도 많이 밀렸네. 아까 82,000원. 저게 왔다 갔다 좀 흔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뭐
느끼는 거. 쇼츠. 응? 와이파이가 안 잡히네. 네.
큐. 종목들이 조금씩 더 뭐 움직이는 건 움직이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약해지네요 다. 계속 저렇게 잔잔하게 가네요 이게. 아재 개그 하시죠. 아재 개그. 아 제가 그거 했었나요? 뭐야 지난번에 얘기했구나. 누룽지를 영어로 뭐 이런 거 했죠. 응? 누룽지를 영어로. 누룽지를 영어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누룽지를 영어로 표현해봐요. 5글자. 라이스 그 식이죠. 무슨 넌센스. 넌센스예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누룽지 누룽지. 힌트 힌트 누룽지 색깔. 누르쳐 그렇죠.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누르타 네. 영어로 갈색. 갈색이 뭐더라? 브라운이잖아요. 브라운 하나 더 힌트. 누룽지가 되기 전은 누룽지 되기 전이 뭐예요? 네? 뭘 가지고 누룽지를 만들어요? 라이스 그러니까 한글로 쌀 쌀로 밥. 누룽지를 만들. 그렇지 밥이죠. 다 나와서 답은 밥과 브라운. 밥 브라운 밥 5글자라니까. 5글자 5글자 밥 브라운 브라운 밥 모르겠는데. 바비 브라운. 예? 바비 브라운. 바비 브라운. 장트라볼타 2탄이네요. 장트라볼타 2탄이구나 이게. 바비 브라운이라는 뭐 이름들이 많잖아요. 바비 브라운. 그 말 그대로 하면 바비 브라운. 그 누룽지잖아. 바비 브라운. 장트라볼타의 그다음에 이런 아재 개그를 자주 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연탄 만드는 회사 동원이라고 있잖아요. 동원 산업. 동원 탄좌 옛날에 이제 그 강원대 지금도 그 탄광 동원 있겠지. 산업이죠 이름이. 동원 산업은 그 음식료. 아니 그거는 동원 그 F&B 동원수산 동원 F&B고. 지금 동원 산업이라고. 동원 산업일걸요 아마.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연탄 만드는 회사 동원 산업일 건데. 동원이 지금 뭘로 바뀌어? 동원 FM이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나? 동원이라는 이름이 없네. 동원 산업 있네요. 그거 읽어보시죠. 기억해요. 잠깐만요. 기억이 어디 있나요? 저 밑에 보면 저 밑에 없네요. 기억해요. 예. 동원 산업 아까 동원 뭐였죠? 동원 산업이에요. 동원 산업은 이 의식 동원해가지고 음식료 만드는 회사잖아요. 동원수산이라니까. 동원산업도 헷갈리면 참 심하네. 그러니까. 그럼 뭐죠? 동원이라는 이름이 뭘로 바뀌었나? 그 전에 그냥 동원이었잖아요, 원래. 원래 그냥 동원이었구나. 원래 그냥 동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동원 이름이 아예 바뀌었나? 동원 모르겠다. 검색하면 나올 것 같아. 그런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보죠. 과거에. 보죠. 그 회사가 없어져 상장 폐지가 됐나? 모르겠네. 연탄 동원 동원연탄이라고 있네요.
그게 뭘로 바뀌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무연탄. 하여튼 과거에 이제 동원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근데 동원 탄좌 그쪽 탄광하던 업체였고, 그 대성자원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탄광 개발하던 회사들. 근데 그때 그 얘기고, 이제 아재 개그 중에 하나. 동원 연탄집 연탄 회장님 댁. 동원 연탄집 연탄 회장님 댁 회장님 댁에서 키우는 개 키우는 개. 네 자루. 동원 연탄 회장님 댁에서 댁에서 키우는 개를 개를 네 글자로. 힌트. 네자. 개니까 끝 글자는 개잖아요. 무슨 개? 뭐 개? 땡땡땡 개. 힌트. 땡땡땡 개. 아이고 땡땡땡 개. 무연탄 개. 비슷해요. 무연탄 개. 무연탄 개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 무연탄. 너무 어려운데? 자 그럼 땡땡 집게. 연탄 집게. 그렇지. 연탄 집게. 연탄 집게. 좀 별로였죠. 그다음에 또 우리 조선시대 이거 했었나 제가? 조선시대 임금 중에 네. 조선 후기의 그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이 누군가요? 조선 후기 전성기. 우리 보통 조선 후기의 그 성종? 아니 그 성종은 조선 초기고 영조. 영조의 아들이 사두세자였고 그 아들이 사두세의 아들이 정조잖아요. 정조. 네.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보면 영정조 시대 가지고 이때 이제 그 조선 사회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어쨌든간에 살기 그래도 많이 좀 편안했었던 그 시기잖아요. 조선 후기에 영정조 시대. 영조와 정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중간에 사도세자가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러면 정조란 분이 계셨잖아요. 정조. 네. 정조란 분이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가족. 네. 부인, 자식. 정조의 가족들, 부인과 자식을 네 글자로. 이거 힌트 아니면 안 주면 못 맞추는 건데? 뒷부분은 가족이에요. 네 글자 땡땡 가족. 땡땡 가족. 정조의 영정 가족. 아니 정조라는 임금의 식구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글자로 초와 뭐 자식들 다 통틀어서 처와 자식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조 임금의 초와 자식들을 통틀어서 네 글자로 무슨 가족? 정패 아니다. 이게 약간의 상식이 있어야 돼. 이 문제를 풀려면. 네. 답은 아하, 이산 가족. 이분이 이름이 이산하냐? 정조의 이름이 이산이에요. 세종 아니에요? 이산? 세종의 이름이 이도였고. 이도구나. 세종대왕의 원래 이름은 이도였고 이도였을 거예요. 그다음에 정조 임금의 이름은 이산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이산. 그 정조 얘기거든 그게. 그러니까 정조 임금의 식구와 가족들은 이산 가족이다. 갈수록 드라이해지. 갈수록 드라이해지. 이산 가족 맞잖아요. 맞죠. 이산 가족. 그렇습니다. 다 아는 건데 이게 대표님이 이런데 좀 약하셔가지고. 약하죠. 아재 개그 약해요 제가. 스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학이 있어요. 이거 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가장 싫어하는 대학교 있죠. 무슨 대학교? 대학교예요? 넌센스 그러니까. 손님들이 가장 싫어. 주식 사는 손님? 스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학. 아마
기독교나 가톨릭과 관련된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저기 뭐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넌센스가 아니잖아요. 센스가 아니네. 스님들 싫어하는 스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학교. 힌트. 이거 힌트할 게 없어. 이거는 대학교 이름이니까. 아마 무슨 대. 그렇죠. 무슨 대. 그렇죠.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스님들 무슨 대. 너무 저기 광범위하게 저기 퍼져 있는 그런 넌센스 이야기인데. 뭘까요? 감이 안 오는데. 발음해 보세요. 중앙대. 중. 앙대. 중앙대. 우리가 이제 안 돼요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앙대요 그러잖아. 중앙대 그러는 거. 그러니까 스님 안 된다는 거지. 네, 중앙대.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처음 들었어요. 참. 이제 굉장히 약하시구나. 중앙대. 기운 빠지네. 시장은 뭐 전혀 변동이 없네요. 네. 이거나 열어놓고 누구보다 이야기해야 되겠네. 글쎄 구경이나 좀 하시죠. 뭐 얼마까지 올렸다가 어떻게 빼는지 아니면 더 갖다 붙이는지 이게 뭐가 나왔나요 내용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데 뭐 장중에 우리가 뭐 캐치를 못했지만 뭐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뉴스나 이런 게 특별하게 나와 있는 건 없네. 없어요. 중앙대. 전에 이야기할 때 사적으로 저하고 얘기하실 때 거제 지점에서 계셨다 그랬잖아요. 거제도. 거제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제도 안에. 네. 저도 이제 거제도를 가봤어요. 언제? 몇 년 됐어요. 거기 이제 무슨 일로? 통영에서 다리를 건너면 거제도잖아요. 네. 통영에서 놀러 갔지. 휴가가 통영 거쳐서 통영도 가고 거제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동해 남해 서해 이야기할 때 그 남해는 그냥 큰 바다를 얘기하지만 남해라는 지명도 있잖아요. 남해라는 시가 있잖아요. 남해군인가? 남해군으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도 그 경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항상 굉장히 좋더라고. 그 바다가 있고 바다 주변에 이제 그 해변도로가 있고 해변도로 옆에 건너편에는 이제 이렇게 나지막하게 쭉 산으로 이어지면서 집들이 있고 풍경이 참 좋더라고요. 진짜. 독일 마을 가보셨어요? 가봤죠. 남해에 있는 독일 마을도 가보고 하여튼 가봤는데 남해 들려서 남해에 보니까 그 멸치 죽방 멸치도 유명하지만 멸치 쌈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멸치 쌈밥 있죠. 네, 그걸 무슨 뭐 멸치를 이제 뭐 우리 고기 쌈밥처럼 쌈밥에다가 멸치를 이렇게 조리를 해가지고 그걸 네. 얹어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멸치가 크다 보니까 네. 뭐 통영도 가보고 통영에서는 뭐 그 당시에 무슨 뭐 저 멍게 비빔밥, 뭐 성게 비빔밥 이런 게 있더라고. 되게 비싸더라고 사실. 별로 네. 비쌀 이유가 없는데 비싸죠. 그렇죠. 네. 굉장히 이게 보니까 이거 굉장히 멍게가 사실 이렇게 비싸지 않은 그 해산물인데 굉장히 비싸게 받더라고요. 그 멍게는 특유의 향긋한 냄새가 있잖아요. 있죠. 그것도 그런 거 멍게 좋아하세요? 저는 뭐 굉장히 뭐 아주 선호한다라기는 않지만 맛있잖아요. 뭐. 개불 드실 줄 알아요? 개불 뭐 꼬들꼬들하고 씹어 먹는 거 먹죠. 통영 오셔가지고 저기 통영하면 유명한 음식 통영에서는 뭐 있어요? 멍게가 유명하고 그리고 난 음식이라기보다 먹거리 하여튼 네, 먹거리 마산하면 통술
통술 몰라. 실비집, 통술집. 아 그냥 술집. 저 밥상에 부짐하게 안주 쭉 내주는 거. 거. 그런 통술. 걸 통술이라 그래? 통술집. 아. 마산에는 통술. 우리 마산하면 뭐 아구찜밖에 모르는데. 마산 아구찜은 그냥 뭐 아주 상식이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뭐 하여튼 마산에 통술이라는 게 있구나. 통영에는 다찌라고요. 다찌? 들어보셨죠? 다찌. 다찌는 들어봤어요. 여러 가지 해산물 종류를 내주는 거죠. 근데 통술집하고 다찌집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통술집은 가면은 일단 기본적인 한 상을 쭉 주고 거기서 자기가 술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세팅은 다 똑같아. 근데 먹다 보면 뭐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죠. 근데 다찌는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것만 먼저 싹 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술을 시켜야 안주가 음식이 나오는구나. 그게 맞춰가지고 주는 거죠. 술을 시켜야. 그런 차이점이 약간 네. 있구나. 그러니까 마산의 통술. 그래서 다찌집에 가면 술 안 먹는 사람은 싫어요. 그러겠지. 술을 시켜야 관련된 음식이 나오니까. 네. 아 그렇고 통영에 닿지. 음, 이게 현지 거기서 이제 나고 자란 사람 아니면 모른다고 사실. 잘 모르죠. 통술집에 또 통술도 기본적으로 안주를 싹 많이 주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코스로 줘요. 계속 네. 먹으면서 시간대별로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도 술을 안 먹는 사람은 별로 주인들이 안 좋아. 아니 술집인데 그러면 술 안 먹으면 뭐 사실. 술을 자꾸 먹어야 이제 안주가 나가고. 아니 그 술집에서 술 안 먹으면 누가 좋아하겠어. 술집인데. 그래서 통술집 가게 주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성분들 별로 안 좋아한다. 술을 많이 안 안 드시니까 안주를 여자분들은 술보다는 안주를 이제 즐기시니까. 많이 드시니까 네. 뭐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남해, 통영, 거제 해가지고 쭉 다니면서 이제 다녀봤는데 거제도를 이제 어떤 간에 거제도에서 이제 묵었어요. 묵고 이제 뭐 거기 무슨 몽돌 해변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몇 군데 이제 거제도 안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거제 몽돌 학동 네. 몽돌 해변. 네. 근데 거제도를 들어가서 딱 그 지형을 보니까 네. 우리 옛날에 보면 거제도 그 포로 수용소라고 있었잖아요. 네. 남쪽에 우리나라 그 6.25 때 음. 그때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포로들을 거기다 가둬놨던 거 아니야. 거제도 포로 수용소. 거기 들어가 보셨어요? 포로 수용소를 거기 가보진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게 거제도가 이제 그런 지리적인 장소라는 유적지. 걸 알고 있었고, 그 과거에도 보면 거제도로 조선시대 때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죄인들 귀향을 보냈잖아요. 거제도로 귀향을 많이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거제도였을까? 예를 들면 포로들을 가두는데도 거제도고 귀향을 그 많이 많은 보냈을 때 섬들을 놔두고 그렇죠. 왜 하필 거제도였을까? 물론 이제 서울에서 먼 것도 있겠지만 그 지형을 보니까 거제도라는 섬 자체가 저는 그 이렇게 거제도 섬 딱 들어가면서 그 도로도 사실은 그 산 중턱에 나 있잖아요. 거제도 같은 경우는 바다 쪽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도로가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보면 이렇게 산 중턱으로 올라가지고 길들이 이렇게 굉장히 맞아요. 그 거제도라는 그 지형 자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섬하면 섬에 일단 딱 처음에 바다 물과 섬이 경계가 있잖아요. 바닷물 이제 딱 바닷물이 끝나는 지점하고 육지하고 섬 밑하고 섬 그 이게 경계가 있으면 경계가 딱 끝나서 우리가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섬에 발을 딱 딛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평지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예. 근데 거제도는 보니까 바다에서 내려가지고 평지가 별로 없어. 바로 그냥 이렇게 돼 있더라고. 지형이. 그래서 섬 자체가. 예. 그러니까 그거는 다리가 없으면 예를 들면은 그리고 그 섬 자체가 뭐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러나 하여튼 지형이 험준한 산 같더라고. 낮지는 않아요. 섬에 그 산이 있는데 예, 낮지는 않아. 이렇게 보기에도 거기 이제 도로를 나가가지고 쭉 다니면서 이렇게 쭉 산 이렇게 모양이나 이런 거 내용 이렇게 좀 봤더니 산이 굉장히 일단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그 산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가볍게 그 산을 넘어 다니고도 막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들게
있겠구나라는 그런 지형이더라고. 그 지형 자체가. 그래서 야, 그래서 이 섬에다 딱 갔다가 사람을 놓으면 이건 진짜 오도 가도 못하겠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좀 도모를 할 수가 없겠구나. 진짜 아무것도 여기서는. 뭘 도모를 못해요? 예를 들면은 뭔가 너무 좀 험준해서? 그러니까 너무 험준한 거야. 너무 험준하고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힘든 그런 지형이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로 수용소를 거기에 그렇죠. 뒀다. 두기도 하고 어디 도망도 못 가고 뭐 그런 거 아니었나. 그럴 하는 수도 생각이- 있죠. 예, 그럴 수가 있겠더라 그러죠. 아, 거제도가 섬의 지형이 그렇게 이렇게 되게 막 사람이 섬도 사실은 바다 저기 못하고 좀 떨어져 있더라도 섬 자체가 굉장히 좀 풍요롭고 아늑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지형이. 그래서 조선소가 거기에 생겼어. 이 아주 평평한 이렇게 저 해변이 평평하면은 조선소 부두를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딱 그렇죠. 하게 예. 이렇게 돼야 수심이 깊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선소들도 거제도에 이제 많이 생긴 이유가 지리적으로 예, 이제 그런 어떤 지형적인 지형적인 영향이 뭐 상당히 크다라고 그래서 그렇겠구나 여러 가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제도 가서 보면서 거제도가 이런 섬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느낌을 그래서 딱 거제도에 들어가는 순간 그 섬 이렇게 전체적인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눈을 딱 봤더니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굉장히 하여튼 뭐 약간 검은색에 가까운 섬이구나. 검은색?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그런 느낌을 주는 섬이구나. 뭐 밝고 화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어두운 느낌을 주는 섬이구나. 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얘기한 거제도 얘기한다고 한 얘기지. 굴구이 드셔보셨어요? 굴은 굴구이. 굴을 구워 먹는 경우는 뭐 많이 먹어봤죠. 근데 굴구이라고 하는 그 특정한 어떤 제가 이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음식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굴을 구운 걸 굴구이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뭐 찜에 가깝죠. 그러니까 굴구이라고 해가지고 연탄불이나 뭐 저 화덕 위에서 구워서 먹는 게 아니고 예. 널쩍한 철판을 줘요. 예. 철판에다가 굴을 올려놓고 예. 뚜껑을 닫고 불을 띄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찐다 하면은 밑에 물을 깔아놓고 그렇죠. 찌는 건데 그거는 물도 깔지도 그냥- 않고 그냥 그냥 넓적한 철판 위에다가 놓고 뚜껑 닫아가지고 이제 불을 떼가지고 뜨겁게 만들어서 그게 이제 구이라고. 거제도만 좀 특이하게 굴구이가 있어요. 거제도가 보통 보면 뭐 굴찜 뭐 이렇게 그치. 할 건데 거제도만 또 굴구이. 일단 남해안 관련해서 그쪽도 뭐 많이 가시니까 통영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군데 가볼 만한 데가 있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여름이다 보니까 또 이제 휴가들 가실 텐데 여름휴가 어디로 가실 생각이에요? 아직 안 정하셨어요? 올해는 저기 여수 쪽으로 가려고. 여수? 여수가 네, 관광도시거든요.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고 관광객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 전국적으로 해외 여행객은 뭐 좀 늘었다고 네. 하지만 국내에서 관광지에 관광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여수도 똑같은데 그 특정한 지역은 정말 분배해요. 네, 그렇겠죠. 예, 거기가 어디냐면 하멜 등대. 하멜 등대. 예, 하멜 박물관이 있는데 그쪽에 네. 여수 무슨 포차? 낭만 포차 거리라고 있거든요. 예. 거긴데. 뭐, 노래 나오는 여수 밤바다. 예, 거기에요. 예, 예. 밤에 저녁 때 이제 어두워지고 나서 저녁에 저 여수에 운전해서 여수 관광지 이제 들어가잖아요. 마산에서 창원에서 운전해가 들어가면 여수 입구에 딱 들어가면요 캄캄해. 사람도 안 다. 여수 시내에 들어가도 여수 시내
여기가 여수라면, 그러니까 창원에서 이렇게 가면은 이쪽이 바닷가잖아요. 여수 시내로 이렇게 들어가도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딱 그 관광지 딱 거기 가면 번쩍번쩍해. 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그렇지. 딴 세상, 완전 딴 세상이에요. 그럴 수 있어. 네. 근데 그만큼 뭐 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고 딱 그 거기 특정한 핵심 지역이야. 특정한 지역만 사람들이 거기만 바글바글 하는 거죠. 참 큰 문제인데 네. 사실 그 우리 그 지방 소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정말 큰 문제. 물론 이제 인구 자체가 줄기 때문에 이제 지방 인구는 더더욱 줄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을 정말 살려야 되거든요. 이 지방 소멸이라는 게 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경험 있게 그냥 잘은 모르지만 저도 뭐 수도권에 사니까 뭐 그거까지 뭐 잘 모를 수 있을 텐데 근데 어떤 경우냐면 저는 이제 등산을 좋아하니까 일단 지방에 산을 가잖아요. 지방에 산을 가면 예를 들면 이제 경험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어디야 저 등산, 가야산 가야산 경남 합천에 있는 가야산 가보셨어요? 갔죠. 가야산 올라가고 아, 전국적으로 등산을 전국적으로 다니시나 봐요? 그렇죠. 가야산 갔을 때도 그랬고 지리산을 갔을 때도 지리산을 산청 경남 산청 쪽에서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리산 가야산도 그렇고 시간이 좀 꽤 걸려요. 가야산 같은 경우는 등산 시간이 한 7, 8시간? 지리산은 뭐 10시간 이상 걸려야 되고 네. 등산이 기본적으로 네. 내려오면은 거의 저녁 때란 말이에요. 새벽에 가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네. 시간 보내고 내려오면 저녁 때인데 그 내려오면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려도 어쨌든 뭐 도심을 이렇게 뭐 도심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거기 그 건너에 있는 그 지역에 가장 번화한 데 이렇게 보통 지나가잖아요. 지나가고 나서 뭐 얘가 조금 옆으로 빠져가지고 고속도로를 타든지 하는데 저녁 한 7시, 8시만 돼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맞아요. 길거리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진짜 그 도시의 딱 변화가 한 군데 이런 데만 네. 사람들이 그냥 쉽게 접근 타지에 있는 그러니까 여수의 거기 관광지 거기 가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타지에서 온 사람. 그렇죠. 다른 여수의 관광지 뭐 좀 조용한데 알려져 있지 않은 조용한데 이런 관광지도 있는데 딱 거기 유명한 그 관광지 거기만 딱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은 괴산 충북 괴산 있잖아요. 네. 괴산 근처에 그 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괴산에서 올라간 산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이었어요. 내려왔어. 저녁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괴산도 괴산시잖아요. 괴산시죠. 시죠. 괴산시. 예. 그러면 괴산두고 예를 들면은 시청 번화가. 번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운타운이 있단 말이에요. 네. 번화가 네. 건물도 좀 이렇게 있고 갔는데 토요일 날 저녁 7시 됐는데 밥 먹을 때가 진짜 없는 거야. 식당을 찾아봤는데 토요일인데? 다 문을 닫은 거야. 네. 그 얘기 뭐냐면 그만큼 사람이 아무도 없는 얘기잖아요. 밥 먹으러. 네. 물론 토요일이라서 이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네. 문을 다 닫은 거예요. 식당들이. 뭐 터미널 쪽에 가서 터미널을 우리가 생각할 때 터미널 그래도 뭐 고속버스 터미널 아니 그러니까 시외버스 터미널 그 근처에 번화가잖아요. 사실 그 근처에 식당은 열었겠지. 다 연대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인데도. 네.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오히려 이 도심권이나 이런 수도권 같은 데는 토요일 네. 저녁이면은 번화가 같은 데 아주 바글바글하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 많고 네. 사람이 더 뭐 또 어떻게 된 게 밥 먹을 데가 없는 거야. 의정부는 어때요? 이 정부는 그렇진 않아요. 이 정부는 뭐 이 수도권이니까 찾다가 결국에는 어디 갔어요? 어디 저 구탱이 보니까 그 우리가 원래 괴산을 가가지고 감자탕을 먹을 일은 없잖아요. 네. 괴산하면 유명한 게 괴산. 아니 그러니까 괴산 어쨌든 간에 그 동네 그러니까 감자탕 집은 괴산이 어디 가든 있으니까. 괴산이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뭐 동네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음식이 좀 동네마다 음식들이 있으니까 네. 그 지역마다 네. 그런 걸 좀 먹고 싶어서 뭐 찾는데 뭐 그런 식당은 둘째치고 진짜 가볼 만한 식당이라고 한 군데도 안 열었는데 탁 가다 보니까 불을 켠 데가 한 군데 조그만 데 있어가지고 가봤더니 감자탕 파는데 네. 손님은
그럼 뭐 나이 드신 분들 뭐 아. 노인분들 남자분들 한 두세 명 와서 이제 네. 뭐 술 한잔 하고 계시더라고. 야 결국엔 그 집에 갔네. 감자탕집 가서 괴산에 가서 감자탕 먹고 왔네. 아니 거기 그렇게까지 멀리 등산 가시고 등산도 일종의 여행 겸 해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먹거리도 이제 좀 먹고. 그래서 예. 등산을 가면 같이 가는 멤버 중에 한 명이 항상 그 역할을 담당을 해요. 먹거리. 네, 먹거리 예. 그 지역에서 우리가 좀 잘 접하지 않았던 그 지역마다 어떤 음식들이 있잖아요. 맛있는 거 찾아가서 이제 뭐 먹방은 아니지만 그렇게 먹고 오자라고 그게 이제 한 과정 중에 하나지 사실은. 이제 멀리 등산을 가면 네.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근데 어느 지역을 가나 비슷비슷해요. 똑같아요. 지방에 가면 그래요? 지방에 가보면 네. 그렇게 그래서 도대체 이 인구 소멸 너무 심각하다. 네. 지방 소멸 너무 심각한 그런 게 느껴졌고 그래서 강제로라도 어떻게든지 근데 뭐 사람들이 갈수록 수도권으로만 그냥 서울 근교로만 몰려드니까 그걸 어떻게 분산을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균형 발전 뭐 이런 부분에서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애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고민 뭐 하겠지 그 정책 결정하는 분들도 고민들을 하겠지 근데 별로 그렇게 인위적으로 아니 그럼 인위적으로 해야지 할 수가 인위적으로 그쪽에 좀 계산에 놀러 가라고 한들 뭐 누가 놀러 가겠어요? 단순히 놀러 가라는 게 아니고 네. 어쨌든 간에 사람이 살 수 있을 만을 있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잖아요. 네. 우리도 사실 의결권 대행 일을 하지만 솔직하게 우리 이제 주주명부 딱 받아보면 네. 그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가 딱 나오잖아요. 딱 나오죠. 똑같아. 똑같잖아요. 거의 똑같아. 주주 분포, 주주 분포. 수량, 예. 뭐 구성 딱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게. 그게 똑같은 거야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일자리를 그래서 이제 뭐 과거 정부 때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행정기관들 네. 지방 이전 뭐 이런 것들을 추진을 계속 했었는데 왜 중간에 뭐 그 약간 뭐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약간 유야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아마 자기적인 플랜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쭉 네. 해가지고 이제 이전시키고 그렇게 어떻게 강제로라도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일을 하게끔 일자리가 있게끔 만들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살게 되고 그럼 사람이 좀 늘어나게 되고 이제 활성화되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그 대한민국이 뭐 무슨 뭐 달랑 수도권만 하나로만 뭐 있는 그런 국가도 아니고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국가 경쟁력에도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인이다. 그런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그거는 뭐 누가 되든지 간에 그거는 누가 되든 국가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런 경쟁력을 계속 갖춰 나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네. 인구 줄어든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을 다니면서도 이제 드는 생각이 등산을 좋아하니까 이제 가서 산을 타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런 현상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생각이 들지. 이게 참 정말 큰 문제다. 이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이게 어떻게 되나 싶은 생각이 약간 두려운 생각 들죠. 그런데 가보면 실제로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자영업자들은 정말 네. 그렇죠.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제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이나 특히 이제 뭐 버스를 타고 다니잖아요. 우리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다니면서 이제 늘 드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는 노인분들이 정말 많아지는구나. 우리가 거의 뭐 노인 돼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이를 점점 이제 먹어가지고 네. 어쨌든 간에 이 노령화가 정말 지하철을 타보면 바로 알거든요. 요즘에 제가 이 경제 TV 그러니까 뭐 한경이든 또 뭐 MTN이든 매경이든 이델이든 뭐 토마토든 다 이렇게 제가 보면요. 예전에는 출연자들이 좀 젊은 애들이 많았는데 거의 다 노땅들이 엄청 많아요. 출연자들이 정말 부대표님 포함해서 저 보면 몇 명 빼고 윤정도 아세요? 윤정도. 몰라요.
환경 TV 예전에 전문가였는데 윤정두. 예. 또 뭐 여러 전문가들이 옛날에 출연했던 올드보이들이 거의 다 지금 다 출연하고 있어요. 올드보이들이. 근데 그것도 하나의 현상인 거고. 네. 그래서 이 노령화가 진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게 정말 맞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정말 보면서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진짜 느껴지는 거지. 그렇죠.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젊은 분들이 뭐 당연히 이제 뭐 지하철에 교통수단을 대중교통 지하철이든 버스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 크게 걱정되는 부분 하나가 다 뚱뚱해. 다 뚱뚱하다고? 비만. 그러니까 뚱뚱하다는 게 뭐 어쨌든 간에 굉장히 다들 보면 배들이 다 나왔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저희 나이 때는 젊을 때 사실 저희가 나이 때는 이렇게 어릴 때도 그렇고 많지 않았죠. 많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는 물론 이제 먹을 게 많이 없었던 이유도 있지만 네. 여하간 뭐 20대에서 보면 뚱뚱해. 30대인 것처럼 보이는데 뚱뚱해. 40대인 것 같아 보이는데도 뚱뚱해. 오히려 노인분들은 노인분들은 이렇게 뚱뚱한 분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모르긴 몰라도 저런 체형 저런 몸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은 분명히 곧 나이가 많이 들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사질환, 고혈압이나 아니면 무슨 동맥 경화와 연관된 뭐 심혈관 질환이나 만약 비만이 연관이 직접적으로 돼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어떤 그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나이를 더 먹고 저 사람들이 저 상태로 계속 나이를 먹어간다면 꼭 노인이 되지 않더라도 젊은 나이에도 굉장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질병들에 노출되고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그러면 도대체 그랬을 경우에 국가에서 의료보험 재정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하게 될 건가. 그런 사람들이 계속 뭐 병원 찾다 다니고 그런 질병 질환이 아주 일반화되면서 뭐 하게 되면 그 국가 재정 관련해서 이제 이를테면 의료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구나.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연금도. 그러니까 네. 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게 그냥 요즘에 저는 뭐 이를테면 유튜브에서 먹방하는 사람들도 많고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과도하게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장려하는 듯한 그렇게 하는 먹방이라는 사실 그런 거잖아. 어떻게 보면 컨셉이 무지막지하게 먹어대는 거 보고 옛날 같으면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가치관적으로 보면 사실은 동물들 우리가 흔히 키우는 개나 우리가 뭐 옛날에 키웠던 집에서 키우고 뭐 했던 돼지나 소나 음식을 줘서 먹으면 배불리 먹는 정도까지밖에 안 먹어요. 그 이상으로 배가 차면 안 먹는단 말이야. 호랑이든 사자든 맹수들도 뭔가를 잡아서 먹어서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는 갖다 줘도 안 먹어요. 그렇거든. 근데 인간은 안 그렇단 말이야. 인간만 죽기 살기로 먹어. 배가 불러도 먹어. 그래? 그럼요. 나 안 먹는데. 보통은 이제 뭐 안 먹는데. 그러니까 먹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식탐이잖아. 식탐. 탐욕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음식에 대한 탐욕을 식탐, 우리가 얘기하는 식탐이라는 거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려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은 성경에도 보면 뭐 옛날에 세븐이라는 영화에 보면 7가지 죄악,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정말 그 아주 참혹한 죄악 중에 하나가 탐욕이거든. 특히 먹는 거에 대한 탐욕. 그 동물들도 없는데 인간만 가지는 탐욕이거든. 아니면 게으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지는 아주 그런 어떤 죄악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하간 그 어떤 식탐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때만 해도 사실은 아니 농담처럼 그냥 아니 인마 여보세요 당신은 돼지요 사람이요 무슨 뭐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냐고. 왜냐면
적절하게 먹을 만큼 먹는 거잖아요, 사실. 먹을 수 음. 있을 만큼. 배가 불러서 어느 정도 먹고, 그 정도 적정하게 먹는 거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저희 어른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그런 게 미덕이고 중용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근데 지금 그게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그 뭐라 그러나 하여튼 음. 윤리까지는 아니지만 음.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볼 때 그러니까 탐욕스럽게 끊임없이 뭔가를 먹는 거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어떤 그 탐욕을 부리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뭐 사회적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게 잘못됐다라는 이게 어떤 그런 뭐 인식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게 할 수 있게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거꾸로 더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에 대해서 막 박수를 치고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게 약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끔 그게 나쁘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게만 사실 나쁜 거거든 그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죄악이거든요. 그렇게 먹는 거. 물론 이제 많이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계시고 뭐 하겠지만 뭐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그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뭐 비만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의료 재정 이런 부분들은 뭐 박살나는 거지 뭐. 갈수록 그렇게 네. 고갈이 되는 거죠. 고갈이 되고 굉장히 네. 점점 더 어려워지는 네.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젊은 분들이 너무 운동들을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하는 것 같다. 느낌에. 그래서 그게 나중에 정말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을 크게 어려움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부분들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제라는 단어 있잖아. 우리 자제, 절제. 절제 먹는 것도 절제를 할 수 있잖아. 인간이니까. 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뭐 정말 탐욕스럽게 그걸 그대로 그냥 거기에 그냥 자기 스스로를 내버려 둔다는 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주식 공개 방송 틀어놓고 이거 보는 사람들이 본다면은 주식 공개 방송 틀어놓고 배경 화면에는 지금 주식이 화닥닥닥닥 했었는데 뭔 저리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냐고 비오는데 주식은 지금 시세에 그냥 화닥닥닥닥 하고 있는데 뭐 저리 그 노땅들 하는 한가한 소리 하고 있냐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그 시세는 계속 보고 있는 거니까 봐서 지금 뭐 어떤 특정한 액션을 취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사실. 진짜 빠질만 하면 또 올라가 버리고 빠질만 하면 올라가 버리고 등산을 각 전국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으시겠는데?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뭐 네. 그렇지는 않고 네. 뭐 그래서 이제 등산을 하는 분들 중에 보면은 이제 약간 이제 왜냐면 그것도 필요하니까 네. 일종의 이제 목표를 정해요. 그래서 무슨 100대 명산 그래서 이제 산림청에서 정한 100대 명산 100개 우리나라에 그 산들이 있고 블랙야크에서 정하는 불야 무슨 100대 명산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다른데 겹치기도 하고 블랙야크에서 정한 그런 예, 게 100대 명산. 뭐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제 100대 명산들 목록을 쫙 갖다 놓고 기간을 정해 놓고 그걸 이제 하려고 하는 거지. 100군데를 내가 다 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산을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무슨 100대 명산이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 자체에 대한 뭐 생각을 안 하고 구애받지 않고 그냥 그때 가보고 싶은 산 여건이 되는 산 뭐 다니는 거죠. 의정부는 부대찌개 유명하지 않아요? 부대찌개. 그렇죠. 의정부 부대찌개가 유명하죠. 네.
저도 이제 의정부 뭐가 좀 달라요? 부대찌개가 의정부에서 파는 거? 뭐 다르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가끔 집에서 이제 뭐 배달을 시켜 먹는 경우가 있어요. 부대찌개를. 부대찌개를 배달? 네. 만들어 놓은 거? 아니면 아니, 끓이기 전에? 끓이기 전에 거? 재료만 갖다 주는 네. 거지. 근데 이제 부대찌개를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 먹으면 뭐 의정부도 뭐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약간 다른 면이 이제 이를테면 사실 부대찌개가 좀 먹다 보면 네. 약간 그 느끼하다 그러나 하여튼 뭐 왜 느끼해요? 싱거워요? 느끼하죠 약간. 짜서가 아니고 네. 그냥 어쨌든 간에 그 고열량 그 소시지 같은 것들이 주로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먹다 보면 약간 느끼하다는 느낌이 사실 있어요. 부대찌개 먹다 보면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겠지만 네. 근데 이제 이 정도에서 제가 배달을 시켜 먹는 그 집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덜 느끼하게 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의정부 부대찌개 중에 다른 부대찌개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약간 느끼함을 좀 덜 느끼게 하는 그런 부대찌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부 부대찌개. 아니요 그게 의정부 부대찌개를 대표하는 건지 그건 몰라요. 그건 저도. 아니고? 그건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서울에서도 보통 일반 부대찌개 가서 먹으면 먹고 나면 약간 좀 느끼하다는 뒷맛이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짜장면 먹고 나서 약간 느끼하다는 느낌 다 먹고 나서는 그런 느낌 안 들어요? 밀가루 때문에 좀 부대끼는 느낌은 있어도 부대끼는 거 말고 느끼하다는 느끼하다는 거는 짜장면에서는 그런 건 없는데. 그래요? 네. 라면은 라면도 부대끼는 그런 느낌은 있어도 라면이 느끼하다는 느낀 적은 없는데. 왜요? 있죠. 먹고 나면 그냥 다 먹고 처음 먹을 때는 막 땡기고 냄새도 좋고 먹지. 네. 이렇게 먹고 나서 다 먹고 나서 식사를 하고 나서 뒷맛이 뭔가 잘 먹었다 느낌이 좋다라는 그런 음식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처음에 이제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그걸 먹고 나서는 먹지 말걸 뒷느낌이 그냥 역시 좀 느끼하네 먹지 말걸 나는 그러니까 먹고 나서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있죠.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부대찌개나 저는 짜장면 라면도 약간 그런 축이 음. (2시 17분) 매매할 것 없는데 일찍 마칠까요? 네,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뭐 스윙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금 지수 흐름 봐서는 올라간 종목들을 위해서 사는 거는 제가 보기엔 뭐 미국 시장 혹시 빠지면 네. 내일 아침부터 빠질 가능성이 있고 오늘 미정 씨가 혼조세였잖아요. 그렇죠. 혼조세인데 오늘 미정 씨가 빠지고 새벽에 네. 우리 국내 증시가 빠졌으면 좀 부담 없이 조금 일부라도 사놓고 갈 수 있는데 어제 미정 씨가 안 빠지고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우리 국내 증시가 또 선행해서 또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홀딩을 안 하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마음이 편하네요. 마음 왜냐면 편하게. 예. 그게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그 오버나이트 하는 경우도 네. 그냥 주식 사서 가지고 넘어가는 경우도 사실은 시장을 그냥 생각했을 때 좀 마음이 편안해야 되거든. 네. 근데 뭐 내일 좀 불안한데 이런 마음으로 주식을 사서 넘어가면 꼭 그게 맞는 건 아니지만 네. 설령 안 빠지더라도 일단 이 시장을 보는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불안하면 그냥 안 하면 돼요. 불안한 일을 왜 해? 그래서 가서 시장 미국 시장 밤늦게 이거 어떻게 되나 보고 막 약간 그런 긴장하고 이러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되지. 제가 정말 지나서 생각해 보면 예. 미정 씨 신경 쓰이고 정말 또 자주 보게 되고 할 때 그때가 주식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손해도 많이 보고 할 딱 그렇거든요. 또 네. 거꾸로 하면 악순환이하게 그러니까 네, 악순환이 되는. 잘 되면은 잘 돼서 볼 수도 있는데 네. 안 되다 보니까 더 계속 보는 거죠. 더 집중하게 되고 네. 더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 사실 네. 그게. 그래서 저는 그래요. 뭐 투자라는 게 물론 돈 벌려고 하는 게 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아니면 뭐 느낌이 그럴 것 같은 상황이면은 굳이 그거를 액션을 옮기지 않는 게 제일 편안하잖아.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고 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까 그 고민 안 해도 되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뭐 그러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좀 자기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아 이거 한번 보시죠. 이 스탑 로스 설정하는 거 우리가 방법을 빨리 그거 해야 돼. 스탑 로스 설정하는 거. 예. 예를 들면 한번 스탑 로스. 예. 스탑. 네. 스탑. 여기 있네. 예, 저 감시주문 스탑 주식 호가 감시 그냥 그럼 감시하는 거잖아. 그렇죠. 아니요. 주문도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했거든. 이거 동의 누르고 비밀번호를 보자.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호가 계좌 사용하는 메뉴 기능 비밀번호 관리 메뉴 기능 부대표님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어서 들어가는 순서 메뉴 기능 계좌 비밀번호 관리 메뉴가 어디 있어요? 근데 기능 보면 메뉴는 없으니까 기능 계좌번호 관리 비밀번호 관리 거기 여기 비밀번호. 이거 그죠? 그다음 뭐 하라는 거죠? 몰라. 그럼 지금 하시게? 아니 우리 미리 지금 우리가 이 종목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시간 한가할 때 미리 우리가 배워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비밀번호 아닌데 이거 비밀번호 설정하는 게 계좌 나중에 하시죠. 나중에 할까요? 네. 다음에? 시장을 이렇게 나중에 하시죠. 네. 지금 내일 낮에 한번 네, 봐야 해보시고, 되겠네. 예. 네. 지금 왜 무슨 갑자기 이걸 뭐 보장을 하시는? 아니 시간이 이게 이거는 손절 로스, 손절 자동 매도. 요거는 익절. 요거는 저 위에 던져 놓는 거. 올라가고 있을 때 저 위에 던져 놓는 거.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뭐 가지고 넘어가는 매매는 오늘 안 하는 걸로. 네. 수익 매매는 오늘 없는 걸로. 원래 애초 계획은 뭐 스윙 할 만한 거 좀 찾아서 한번 해보자고 이제 계획은 잡았었는데 옷장의 분위기가 썩 좋질 않아가지고 네. 일단 현금 50% 이상 가져가는 걸로 네. 정리하시죠. 네. 자, 오늘도 한 분이 와 계십니다. 우리잖아 우리. 아니에요. 지금 한 분이 더 와 계세요. 아마 이거 열어놓고 다른 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정권매니그 주식 라이브 방송 5일차 오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 관련 내용은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네. 시장 관련 얘기는 할 게 없어서 그래도 간단히 한번 시장 얘기 간단히 한번 코멘트. 시장은 종목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보면. 상승 종목 네, 수가. 한번 줄고 네. 물론 이제 종목들이 되는 종목들은 여전히 이제 거래를 실어가면서 많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굉장히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네. 종목 선정 어렵다. 물론 주식이 항상 어려웠죠. 네. 쉬운 경우는 쉽게 돈 벌 수 있는 경우는 아주 흔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찾아서 매매를 하든 안 하든 뭐 손실이 나든 조금 수익이 나든 간에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보면 어쨌든 간에 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종목 선택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저희 같이 똑같이 저희처럼 매매를 하시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종목 매매를 종목만 좀 보고 본인 스타일대로 네. 뭐 들어가서 매매를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수익이 지금 날 수 있는 네.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종목 토스를 좀 잘 받는다라고 종목 그렇게 토스 이제 네. 관심주를 잘 네. 만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하여튼 종목은 찾는 거는 저도 뭐 잘 찾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겁이 나서 매매를 그렇죠.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재들의 특징, 주식 아재들이 좀 겁이 많아요. 근데 또 5만 만용으로 덜컥 사잖아요. 걸리죠. 물려버려. 네. 그게 원래 그 목표 법칙이라니까. 그게 희한해. 못 사면 올라가고. 네. 항상 그래요. 네. 이렇게 위해서 보고 있다니까 얘 뭐 하나 이렇게 네. 뭐 시장이 보고 있다니까. 네. 너무 뒤통수가 따가워요. 네. 마무리하시고. 예,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네.